우선 12월 24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총 3시간 반 동안 물리원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일단 첫 번째 목동권 기출 문제란 분석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제 수업에 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업 방식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목동권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기출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가지고 와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강서고등학교 22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운동량 충격량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잘 보면 여기 우주인이 박스를 밀어가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푸는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 자료가 22년에 시행한 6월 모의평가 17번 문제에 그대로 담겨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면, 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접해봤다면 내신 대비를 하거나 혹은 본인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신 시험을 볼 때 당황하지 않고, 아, 내가 이 자료를 봤지, 나 이렇게 분석했었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학교 기출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고등학교 22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열기관이 돌아가는 작동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압력 부피 그래프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효율이 0.3이다. 뭐 각 과정은 등온 과정이다, 등적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과정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외부로 받은 일은 얼마다,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서 뭐 학생들에게 이 열기관의 작동 과정에 대한 물음, 기억, 니은, 디귿에 관한 문제를 푸는 문제였는데, 이게 21년 수능 특강에 똑같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자료들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봤다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 수능 특강은 고3 학생들이 푸는 문제지만 고2 학생들이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저도 나중에 수업을 풀릴 때 이런 문제까지 풀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 한번 읽어보면, 열 효율이 0.4다. 그리고 각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그리고 고열원에서 5Q의 열량을 흡수했다. 여기서는 받은 일이 얼마다. 저기서는 얼마의 열량을 흡수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값을 제시를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풀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그러니까 변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신목고등학교 22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잘 보면은 수레에다가 물체를 올려가지고 위에다가 힘을 준 경우, 아래에다가 힘을 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 자료가 똑같이 2021학년도 수능 특강에 똑같이 수레에다가 물체를 올려놓고 수레에다가 물체를 올려놓고 수레에다가 힘을 준 경우, 윈 물체에다가 힘을 준 경우, 다만 차이점은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숫자를 제시했다는 점이고, 이 신목고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문자로 표현을 해서 너네가 직접 이 추상적인 값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볼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점. 어쨌든 자료는 똑같이 출제했고, 너무 똑같이 출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숫자로 출제를 했느냐 아니면 문자로 출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여기서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이런 자료를 접해본 학생들은 쉽게 풀었을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동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본 결과, 첫 번째, EBS 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를 모두 섭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보는 6월, 9월 모의고사를 제외한 뭐 3월, 4월, 7월, 10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고2 모의고사까지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둔 상태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봐야, 다양한 자료를 접해봐야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동안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순풀이가 아니라 심도 깊은 이해 필요. 자료를 보고 아, 이 답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뭐 자료를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나는 이렇게 풀어야겠구나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 자료를 가지고 숫자를 바꾸든 상황을 바꾸든 뭘 바꾸든지 간에 학생이, 아, 이 자료를 봤을 때 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풀어내야겠구나라는 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짧은 시간 동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내신 문제에서 충분히 변별력 있게 승산 있게 풀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 24일부터
2월 중순까지 이제 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설이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역학 부분을 쭉 나갈 거고 물질의 정기적 특성 2단원 앞부분까지 나갈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친 범위가 거의 정기적 특성까지예요. 그 시험 범위를 조사를 해보면 물론 자기적 특성이 들어간 학교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쉬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파트여서 일단 물질의 정기적 특성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2번 동안 2학기 걸 나가는 게 아니라 역학 심화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줘야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본 학생은 끝까지 물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엄마 나 물리 해볼 만할 것 같아. 나 물리 내신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못 봐버리면 엄마 물리 너무 어려워. 나 기말고사 잘 봐도 내신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물리 좀 포기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트랙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겨울방학 때 역학에 집중을 해서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본 다음에 그러니까 승부를 본 다음에 기말고사까지 쭉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2번, 계약하기 마지막 2번에는 역학 심화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3월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려서 자신감을 좀 키우고 혹은 본인이 어디가 지금 부족한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다음에 3월 초부터 내신 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에 특강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연합반으로 내신 대비 그 중간고사 대비 바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저의 수업을 계속 들었던 학생들은 오히려 연계성이 좋아서 쭉 수업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이제 새로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의 방학 때 특강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물리 수업을 들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르치는 방식이나 혹은 뭐 내용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의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 위주로 먼저 제 내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수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쫓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를 흔히 스펙트럼으로 가르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물리 신드롬 약간 좀 억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순서 있게 가르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어봤고요. 첫 번째는 개념서, 가시광선 영역, 물리의 개념을 바라보다, 그러니까 물리의 개념을 정확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 개념서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을 풀면서 자외선 영역, 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커져서 에너지가 커진다, 뭐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X선 영역,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최근 2개념까지는 풀어봐야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그 정도 책까지는 넘겨볼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풀 거고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문제까지 풀면서 학생들의 수준을 점점 끌어올리는 이런 순서로 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고2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아 개념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줄 거고요. 두 번째 자외선 영역을 통해서 고3 모의고사를 풀게 할 겁니다.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스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이런 영역에서부터 이제 연계해서 내신이 출제되기 때문에 고3 모의고사 영역까지 풀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X선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EBS 교재 문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수능 특강 그 해에 발매된 이제 말씀드린 2024년 한 1월이나 2월에 발매될 그 수능 특강을 함께 풀면서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한 2개년 정도의 EBS 교재를 이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마선 수능 기출 문제까지 풀리면서 너네가 이런 문제까지 충분히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방학 때는 자외선 영역까지 일단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래야 2024년에 수능 특강이 나왔을 때 그 교재를 가지고 개념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숙제로 이제 수능 기출 6월 9월 수능 평가원 문제까지도 풀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수업의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난이도별로 한 칸 한 칸 한 칸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구상할 수 있고요. 숙제도 그거에 맞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물리를 잘해서 되게 빨리 나간다.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 제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문제들을 풀게 해줄 수 있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한다. 그러면 고2 모의고사 수준에서 어려워하는지, 고3 모의고사 수준에서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본 후에 너는 고3 모의고사까지만이라도 정확히 풀어내면 성공이다. 뭐 물론 제가 학생의 한계를 정하는 느낌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학생에게 EBS 자료나 수능 기출을 막 던져주고 너 숙제 해와 해봤자 어차피 못 풀어올 거면 고3 모의고사 문제라도 확실히 풀자. 이게 저희 모토기 때문에 저는 수업과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별로 어떤 난이도 혹은 수준 실력을 그렇게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냥 두 번째, 압도적인 강의와 활발한 의사소통. 뭐 이거는 제가 여기 학부모님께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항상 자신하고 있는 바고 저에게 수강을 들었던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와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첫 시간에 와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원을 가고 싶게 만드는 능력.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학원을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학생들이 나 학원에 가서 신법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야겠다. 나 물리 자신 있게 공부해야겠다. 엄마 나 물리가 자신 있어. 재밌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리 스펙트럼의 신법규였고요. 고2 물리학 저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